나의 벗들, 안녕하세요. 이 늙은 교수 김영석입니다. 우리가 참 오래 살아보니 이제는 내가 맞다는 걸 굳이 증명하고 싶지가 않지요. 그저 세월이 깎아준 귀한 생각들을 낮은 목소리로 두란두란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저 역시 한평생을 지나오며 참 많은 집의 부모, 자식 사이를 지켜보았는데요. 인생의 잔영로를 앞에서 보니 우리네 말년의 풍경이 참으로 제각각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넉넉해져 얼굴이 꽃처럼 피고 자식들이 절로 모여드는데, 또 어떤 분은 집안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의 글 속에 외로워하시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차이가 돈이 많거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기는 건 아니더군요. 평생 똑똑하게 남을 가르치며 집안의 기둥으로 살아온 분들도 머리가 하얗게 셀 즈음에는 정작 자식들 틈에 끼지 못하고 겉도는 걸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말 한마디 없어도 그저 빙그레 웃으며 앉아만 계시는데 온 집안의 온기가 도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엔 저도 자식들이 무심하거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그런가 싶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더 흐르고 나서야 아프지만 귀한 진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노련의 외로움은 남들이 몰라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사랑과 지혜를 쓰는 법이 서툴러서 시작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옳다는 생각을 고집할수록 자식들과 자꾸 멀어지는지, 그리고 아주 작은 마음의 변화로 어떻게 우리 노년이 가벼워질 수 있는지 함께 풀어보고 싶을 뿐이지요. 나의 벗들이야, 자식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싶다면 저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나누어 보시지요. 그 답은 무언가를 더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놓아야 할 때를 아는데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더 많이 알고 경험할수록 자식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살아왔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아이들이 어릴 때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어린 새싹일 때는 부모가 길을 비춰주는 게 꼭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자식이 이미 다 커버렸는데도 사사건건 가르치고 남과 비교한다면 그건 이제 목을 축이는 시원한 물이 아니라 숨을 조이는 짐이 되고 맙니다. 내 말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내 마음의 무게가 문제인 것이지요. 여전히 내 뜻대로 휘두르고 싶고 자식을 내 입맛에 맞게 고치고 싶고 내가 너보다 잘 안다는 걸 뽐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요.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듣는 사람은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꼬인 매듭의 시작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수십 년을 앞서 살아온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평생 정답을 내리는 집안의 대들보로 살아오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자식이 다 컸는데도 그 역할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하나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 참 닮았습니다. 어린 나무에게는 그늘이 필요하지만 큰 나무가 하늘을 꽉 막아버리면 밑에 자라는 새싹은 햇볕을 못 받아 튼튼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가끔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해보며 제 발로 일어설 수 있는 빈자리가 있어야 하지요. 부모가 옆에서 한 걸음마다 참견하고 길을 알려주면 우린 도리어 자식의 스스로 자랄 귀한 기회를 뺏는 셈이 됩니다. 이 이치를 깨닫고 나면 비로소 보입니다. 말을 많이 하느냐 좁게 하느냐보다 언제 한 발 뒤로 물러나 주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 물러남 속에서 우리 노년의 진짜 지혜가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들을 이야기는 어려운 도덕책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네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아주 작고도 소중한 비결들입니다. 첫째로, 부모가 너무 완벽하고 옳기만 하면 자식은 숨이 막혀 견디질 못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본의 아니게 자식을 지치게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걸 잘 모르십니다. 내뱉는 말마다 다 구구절절 맞는 소리이기 때문이지요.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가면 그게 보이고 서툴게 일하는 걸 보면 안쓰러워 한마디 거들게 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틀린 말은 하나 없겠지만 듣는 자식 마음속엔 부모가 옳다는 생각보다 나는 늘 틀리기만 한다는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은 입을 닫고 부모를 피하며 그저 속내 없는 말들로 벽을 쌓게 되지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자꾸만 고쳐지고 바로 잡히는 걸 감당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 집안 식구가 모여도 서로 말조차 조심해야 한다면 그 넓은 집이 얼마나 텅 빈 듯 공허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저 모른 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이치를 마음으로 품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그 옳음이 도리어 잘못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지요. 둘째로, 자식 일에 너무 사사건건 참견하는 건 그들이 배울 기회를 뺏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넘어지는 꼴을 보면 가슴이 미어져서 얼른 손을 내밀고 싶으시지요. 대신 결정해주고 대신 짐을 짊어지는 걸 사랑이라 믿으시겠지만 인생이란 건 그렇게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사람마다 반드시 제 손으로 끝까지 배워야 할 자기만의 수업이 있는 법이니까요. 부모가 자꾸 나서면 자식은 당장의 아픔은 피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맙니다. 정작 부모님들은 자기 목도 아린 짐을 지느라 기력이 다 빠져버리니 몸도 마음도 지쳐갈 수밖에 해요. 이제는 믿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식에게도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다는 걸 믿고 부모라고 해서 자식 인생 전체를 다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지요. 셋째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건 기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주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품격입니다. 뻔히 다 알면서도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다 이해해도 내 말이 맞다고 우기지 않는 여유 말입니다. 손주 녀석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소리를 해도 허허 웃어주면 넘어가주고 자식이 내 경험과 다른 길을 가더라도 말없이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지요. 그 고요한 침묵은 텅 빈 게 아니라 자식을 향한 깊은 존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발 물러나 줄 때 자식들은 비로소 숨을 쉬고 제 모습을 찾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해요. 강요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먼저 다가와 묻고시 터지는 법입니다.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시 곁으로 돌아오고 싶어지는 법이지야. 우리가 조금 모르는 척 해주는 간 대화 속에서 내 욕심을 한 발 덜어내고 가족들이 마음 편히 쉴 자리를 마련해주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네 번째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손길을 툭 내려놓을 때 우리 노년의 품격은 저절로 빛이 나게 됩니다. 참 많은 이들이 내가 여전히 힘이 있는지 내 말이 먹히는지를 보며 내 가치를 확인하려 들지요. 자식들이 내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지 내 의견이 여전히 대접받는지를 무의식 중에 살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억지로 매달릴수록
우리는 남의 반응 하나하나에 마음이 휘둘리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도 가슴에 깊은 생채기가 나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면 우리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간단하고 평온해집니다. 개할 때만 입을 열고 침묵해야 할 때는 가만히 지켜볼 줄 알게 되지요.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이기고 지는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품위는 남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아니라 남들이 따르지 않아도 내 마음이 흔들림 없이 온전한 데서 나옵니다. 저는 평생 참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자리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 곁을 내주는 분들을 보았지요. 그분들이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옆가만 있어도 마음이 놓이는 편안한 기운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 곁에서는 누구도 비난받지 않고 고쳐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만 있어도 가슴속 응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지요. 그때 비로소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팽팽하던 긴장감은 부드럽게 풀리고 멀게만 느껴졌던 거리감은 따스한 친밀함으로 바뀌게 되지요. 노년이란 내가 얼마나 옳게 살았는지 내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지혜를 잠시 접어두고 그 자리에 사랑이 돋아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계절입니다. 이거는 손주들이 바르게 크도록 돕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한결 가볍고 평온한 삶의 후반전을 선물하는 길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인생의 노을빛 아래 서게 되면 겉으로 내비치지 못하는 아주 조용한 슬픔이 하나 찾아오곤 합니다. 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만도 아닌 참 시린 마음의 병이지요. 그건 바로 내가 이제는 예전만큼 쓸모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다는 서글픈 느낌입니다. 온 가족이 북적이며 모여 있어도 마음 한구석은 뻥 뚫린 것 같고 자식과 손주들의 웃음소리 너머로 나만 혼자 외딴 섬에 서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다 문득 옛날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 집안의 모든 짐을 어깨에 메고 크고 작은 일들을 내 손으로 척척 결정하던 그 당당한 시절 말입니다. 그때는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산처럼 무거웠는데 지금은 조심스레 보태는 말 한마디에도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걸 느낍니다. 거기서 서운함이 싹 트고 그 서운함은 남을 탓하는 마음이 되었다가 결국은 울컥하는 화로 변해버리지요. 하지만 그 화를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고 있으면 그것은 소리 없이 우리 삶의 생기를 갉아먹고 맙니다. 우리 노년은 마치 긴 강물을 다 지나와 부두를 눈앞에 둔 마지막 나룻배와 같습니다. 푸릇푸릇하던 젊은 날엔 우리가 직접 노를 젓는 사공이었고 머리가 희끗해진 중년은 노 젓는 법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리 긴 여정의 끝자락에 이르면 우리 역할은 이제 노를 놓아주고 배가 부두에 평안히 닿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노를 붙잡고 휘두르려 하면 배는 요동치고 우리 자신도 편안히 쉴 자리를 잃게 됩니다. 참 많은 분이 절에서 놓는 걸 무서워하시지요. 내가 쥐고 있던 걸 놓아버리면 내 자리도 내 목소리도 다 사라져버릴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건 내려놓는 해위 자체가 아니라 아쉬움과 억울함에 매달려 억지로 손을 떼지 못하는 그 마음입니다. 반대로 믿음과 사랑으로 기쁘게 손을 놓을 때
그 내려놓음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자유를 선물합니다. 더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할 필요도 없고 자식들이 알아주기를 목말라 할 이유도 없으며 남들의 태도에 내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릴 까닭도 사라지는 것이지요. 노년이 지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마땅히 일해야 했다거나 저래야만 한다는 무거운 생각들을 툭 던져버리는 순간 우리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자식과 손주들을 있는 그대로의 너그러운 눈길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지나온 세월을 떠올려도 후회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눈앞의 일들을 보아도 짜증이 줄어들고 남은 삶을 그저 깊이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요. 결국 내려놓는다는 건 가족에게 등을 돌리는 차가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를 제자리에 돌려놓아 과한 기대와 원망이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을 짓누르지 않게 지켜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더할 때 평온은 애써 찾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생각은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나이엔 대단한 결심이나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작고 사소한 몇 가지를 꾸준히 그리고 진심으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요. 첫째로 말은 가볍게 하고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하게 다스려 보시지요. 가능하다면 우리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옛날엔 내가 어땠는지 들먹이는 말, 다 너 잘되라고 걱정해서 한다는 말, 그리고 나중엔 꼭 후회해야 할 거라는 겁주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나씩 줄여가면 집안 공기가 몰라보게 산뜻해지고 내 마음의 긴장도 스르르 풀리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둘째로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서둘러 서운함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자식이나 손주가 대답을 건성으로 하거나 내 뜻을 거스르고 무관심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맞다고 소리 높여 증명하려 들면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고 약한 자리에 세우는 셈이 됩니다. 그럴 때는 그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주 짧고 따뜻한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빙그레 웃으며 아야 그래도 괜찮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건 내가 힘이 없어서 밀려난 게 아니라 나의 소중한 마음의 에너지를 더섭는 싸움에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 고요한 미소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 어떤 말싸움보다도 우리 건강을 단단히 지켜줄 보약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자식과 손주가 내 마음을 채워주길 바라지 말고 스스로가 이미 온전한 삶을 가꾸어 가시지요. 나만을 위한 소소한 즐거움을 꼭 하나씩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릿느릿 걷는 산책길, 조용히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 그리고 마음 터놓고 웃을 수 있는 오랜 친구 한 사람. 내 행복을 자식의 손에 맡기지 않을 때 우리 삶은 비로소 자유롭고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자식들로 하여금 우리 곁에 머무는 걸 즐겁게 만들어주지요. 이런 선택들은 결코 우리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물, 즉 내면의 평화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맺기 전에 이 늙은 교수가 진심을 담아 한마디만 더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벗들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건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벗들이 이미 충분히 깊은 세월을 살아오셨기에 제 마음을 알아두실 만큼 지혜로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식 때문에 소갈이하고 노년의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마음의 평안을 바라는 건 우리 모두의 숙제이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훈계하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맞고 틀린지 가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동무들이 모여 앉아 인생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혼자 끙끙 앓기 쉬운 현실적인 마음의 매듭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쉼터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마다 새로운 궁금증과 고민들이 피어날 겁니다. 자식과의 관계, 밀려드는 외로움,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그리고 남은 세월을 어떻게 하면 더 가볍게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들 말이지요. 만약 가슴 속에 아직 다 풀지 못한 응어리가 남아있다면 부디 혼자 사귀지 마십시오. 제가 전하는 이 진심 아래 벗들의 마음을 몇 자 적어주셔도 참 좋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좋고 마음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더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이 들수록 커지는 서운함을 어떻게 다스려야 덜 아플지 말이지요. 저는 벗들의 그 귀한 사연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모여 우리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귀한 밑거름이 될 테니까요. 만약 오늘 저희 이 작은 이야기가 벗들의 마음에 한 줌의 평안이라도 전해주었다면 앞으로도 저와 자주 만나 소식을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숫자를 늘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만나 서로의 삶에 귀 기울이며 인생의 황혼기에 짊어진 마음의 짐을 조금씩 함께 나누어지기 위함입니다. 이 귀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것들의 저녁이 한결 가볍고 평온하기를, 그리고 포근한 잠자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